전주검 사장님, 네. 본인이 수사 한번 받아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본인 가족이 수사받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수사받은 사람들의 심정을 아세요? 미뤄 짐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받을 직접 받아보지 않아요. 저는 수사를 받아봤어요. 그 검찰이 무도한 수사 방법 직접 경험했습니다. 우리 옛날에 초임 때 검사들이 한번 감옥 체험하라는 그거 있었습니다. 감옥 체험할 게 아니라 검사들이 한번 수사를 받아봐야 돼요. 검사장도 4년 동안 5년 동안 수사 한번 받아보시랍니까? 그런 그 사람들의 심정을 헤아려 보십시오. 4년간 5년간 사람을 소환하고 없애고 주변 사람 털면 어떤 심정이겠는지. 그게 정상적인 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응? 법과 원칙에 따라 원칙대로 수사하고 있다고요? 수사 제가 1년 받고 지금 3년째 받고 있습니다. 어떤 심정인지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해 주세요. 물어보세요. 제가 말해줄게. 이렇게 검찰이 수사해서 안 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인혜입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요.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사 출신인 이성윤 의원이 실제로 수사를 받으면서 정치검찰의 편파적 기소와 수사의 패단을 뼈저리게 느끼고 이걸 박영진 전주지검장에게 일가라는 내용입니다. 자, 원래 검찰은요,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수사 목적인 정당한지, 그 수단은 적합한지, 기본권 제한으로 최소한의 피해만 발생했는지, 또 지나친 법적 처벌이 있진 않았는지 항상 유의하고 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 윤석열을 위시한 이 정치검찰은 헌법의 원칙도 무시하면서 정치적 기소와 무도한 수사와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성윤 의원과 같이 오랜 시간 숙련되어 온 검사 베테랑도 몸서리치고 있는데 그럼 실제 검찰을 대면하는 일반 사람들의 경우에는 오죽하겠습니까? 이런 정치검찰의 실체에 대해서는 예전에 윤석열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기소를 당해가지고 재판을 받으면서 몇 년 동안 재판을 받고 법정에서 상당히 법률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상대방으로 만나가지고 여러분이 몇 년을 재판을 받아서 결국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절단납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마지막에 무죄를 선고해서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은 법을 모르고 살아왔는데 법적으로 엄청나게 특히 형사법에 대해서 엄청나게 숙련된 검사와 이 법정에서 마주쳐야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검찰의 기소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유무죄와 상관없이 계속 기소해서 재판을 끌어가고 종국에는 한 인생을 완전히 끝내는 것이 바로 정치검찰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무심코 말한 인생이 절단난다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는 이제껏 사회정의와 법치라는 그 말 뒤에 가려져 왔던 정치검찰의 잔인함 그리고 가혹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라는 말처럼 아무리 죄가 없는 사람일지언정 정치검찰에 의해서 언제든 죄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정치검찰의 목표에 따라 타겟이 된 수사 대상은 4가지 양상을 겪게 됩니다. 첫째는 지속적인 기소와 압수수색 그리고 소환 조사 등 이 계속된 수사로 인해서 일상생활이나 경제적 활동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변호사 수임이나 재판 준비 등으로 인해서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되거든요. 그로 인해서 경제적 파산과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수사를 목적으로 주변인들까지 탈탈 털어서 그 수사 대상은 온갖 모욕감과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이 수사로 인한 피해 우려 때문에 주변인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정치검찰의 폭언과 협박 등 그 강압적인 수사 속에서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과 우울감을 느끼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스스로 삶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검찰은 본인들이 부당한 수사를 했다라고 하는 그 일말의 양심도 없이 자신의 그 부당한 수사에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을 탓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한 번 정치검찰에 걸리게 되면 그 도관에 든 쥐처럼
꼼짝없이 정치검찰에 의해서 휘둘리게 되면서 수년간을 고통 속에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고통에 직면한 사람들은 뭐 정치검찰이 시키는 대로 수능을 하게 되거나 혹은 모든 걸 단절해서 외로이 살아가게 되거나 아니면은 정말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 있냐면요. 국힘이나 수구 언론 그리고 뭐 친일파 매국 극우들은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그 6명의 죽음에 대해서 자꾸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지금 정치검찰의 이러한 악랄하고 무도한 행태들을 계속해서 보고 제가 이 정치검찰과 관련된 영상들을 보여드린 보신 후에 과연 그 6명의 억울한 죽음 뒤에 이재명 대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집요하고 악랄한 수사를 했던 정치검찰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억울한 죽음을 당한 그 6명은 제가 생각했을 때에 적어도 정치검찰의 회유와 협박 속에서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현실에 타협하기보다는 차라리 스스로 죽음을 택해서 진실을 지킨 것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검찰은 자신의 기소와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자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본인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그 의식 저변에는 스스로 선하고 공명정대하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과 더불어서 엘리트주의가 만연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전제로 해서 검찰은 광의의 사법관, 즉 스스로 하는 그 검찰 행위를 법관과 동일한 사법관으로 인식하면서 사건을 판단하게 되고 때로는 법관에 도전을 하거나 월권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수사 대상이나 정치검찰 자신들에게 도전하는 자들의 경우에는 악으로 규정해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남용해서 온갖 공격을 일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특성들은 오랜 시간 어떤 권력에도 견제받지 않고 그 검찰권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면서 다른 권력 집단과 야합해 오면서 더 두드러지게 된 것입니다. 특히 윤 정권 취임 후에 그 윤석열의 하수인으로서 현재는 폭주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정치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아예 사건이 종결된 그 옛날 사건들까지 끌고 와서 계속 기소하고 사건을 조작하고 날조하고 또 지속적인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 무차별적 수사를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에게서 어떤 불법이나 죄를 발견하지 못했고 외려 자신들의 조작 날조가 세간에 알려지면서 역공당하고 이제는 특활비 삭감 그리고 검사 탄핵과 또 국민들의 강한 검찰개혁 요구로 인해서 아예 해체 직전까지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현재 정치검찰 같은 경우에는 그토록 본인들이 따르고 충성해왔던 윤석열을 수사하자면서 손절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본인들에게는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사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해체를 모면하고 어떻게든 차기 정권에서도 살아남고자 하는 한낱 몸부림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제는 검찰개혁을 넘어서 검찰 해체를 우리 국민들이 당당하게 요구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올바른 법치주의 그리고 정의와 원칙이 세워지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